절박함과 책임감, 사명감 때문이죠. 왜 절박하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 2년 반 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어려워졌고 특히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겠다.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고, 일기 지도부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77.7%로 됐고 2기 때는 85% 정도 내외로 돼 훨씬 지지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2기 지도부의 당심은 빨리 윤석열 정부 정권을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라, 이러한 어떤 명령이라고 바라봐요. 정권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야별로도 아주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서 특히 외교안보 통일 분야는 군 출신은 제가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도부에 선출직으로 들어간 건 처음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저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정권을 찾아와라, 이런 명령으로 보여져요. 아주 잘 맞아요. 네, 분야별로. 저는 외교안보 분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준호 의원은 언론 분야 전문가고,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원장도 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이현주 의원님은 또 경제 전문가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또 한 30년 정치하면서 정치에 아주 내공이 있고요. 지금은 아주 케미가 잘 맞아요. 특히 군사, 국방, 안보 이 분야가 가장 못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라고 봐요.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먼저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지금 당장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조차도 효력 정지시켜서 안전판을 빼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연결되는 연결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충돌이 나도 국지전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오물풍선이 5월 말경부터 해서 지금 3개월 넘게 지금 계속 넘어오는데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오물풍선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외에는 없잖아요. 오물풍선을 북한이 왜 보내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해요. 먼저 그 요인 중에 하나인 탈북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이것도 통제를 안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국내법을 위반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데도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한다면서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이 상충될 땐 국민의 안전을 택했어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택해서 통제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오물풍선들이 타이머라든가 또는 기폭장치라든가 발열 장치들이 있어서 지금 화재까지 나고 있잖아요. 만약 김포 쪽에 오다가 항공기와 충돌이 된다든가 엉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을 정도로 남북한 관리도 잘 못하는 거고, 동북아의 안보의 불안성도 훨씬 높아갔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보십시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고 외교 참사라고 봐요. 1990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러시아도 우리를 더 우선적으로 편을 들었고 중국도 그랬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는 상황이 되니까 북한의 핵을 푸는데도 어려워졌고, 이렇게 된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 가치에 편중된 정책을 쓰는 거죠. 민주주의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만 같이 하겠다. 일본과 잘 지내는 건 전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거 넘어서 친일을 넘어서 숭일까지 가고 한미일을 엮어서 마치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단계를 맺고 있으니까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더 선명해졌고 1990년 이후에 우리가 3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경제 지도를 넓혔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 나라로. 근데 이 경제 지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문화 지도가 엄청나게 넓어졌잖아요. K-팝이라든가 K-컬처가 중국으로 러시아로 퍼져가서 문화 지도가 넓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80%가 우리 한국 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 지도가 줄어들어서 K-팝 공연, 아이돌 공연들이 중국에서 잘 공연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문화 지도, 경제 지도까지 축소되는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국익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한미일 프레임워크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비문도 아닌데 뭐가 꿀인지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국방이 열렸을 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주 안보에 치명적인 잘못된 합의각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목적에 보면 한 3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목적만 강조해요. 첫 번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같이 공조한다. 이것은 뭐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두 번째 보면은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거예요.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가 났을 때 우리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저 중국과 일본이 분쟁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거기에서 만약 분쟁이 난다면은 우리도 끌려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의 위험한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절대 대만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른 우리 한반도 외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는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의 위협도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전략을 하고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나토와 인도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을 미국이 쓰고 있는데 거기 끌려 들어갔다고 봐요. 2년 전부터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토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태평양의 나라와 연결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 4개 나라를 나토와 연결하는 이런 미국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고, 저는 꼭 뭐 독도를 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준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리고 한미일 훈련을 대규모로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인데 그걸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차원 다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해상, 공중, 수중, 사이버 공간. 거기 육군만 빠졌어요. 혹시 일본 육상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우리 국민이 아직은 인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군을 제외한 다영역은 다 포함이 돼서 프리즘 맷지 훈련을 이번에 한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이런 훈련이 확대되면은 지금은 이번에 프리즘 했던 남해안 남쪽에서 했어요. 동해 쪽에서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울릉도나 뭐 또는 독도 주변이 될 확률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한보 양보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정세현 장관님은 그런 우려를 독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일본과의 준동맹까지 간 합의각서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두려워해서 목적도 하나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국방에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해서 장관도 인정을 한 분야거든요. 3자 회담 또는 4자 회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큰 위협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걸 균열을 시켜야 되거든요. 더 강화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같이 연합해서 싸우겠다. 그건 뭐예요?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더 부추겼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무기도 우리가 탄약이라든가 살상 무기는 지원을 안 했는데 포탄도 뭐 우회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우리에겐 큰 위기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분열을 시켜야 되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을 불편하게 보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분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직접 하면 또 미국이 오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저는 미국,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3자 회담을 해서 3자 회담 하는 것 자체가 또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한미 1위 하면 더 강화돼요. 그리고 이제 4자 회담을 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한, 중국, 우리, 미국이 회담을 해서 뭐 비핵화 논의든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면은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에서 보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이든 정부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은 변화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같이 상존한다고 봐요. 위기 요인은 더 보호 무역주의로 가서 뭐 관세를 올린다더니, 안보 분야는 기회 요인이 전 더 많다고 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비핵화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을 시작하기 쉽겠다 싶어요. 과거에 김정은을 만난 경험도 있고 비핵화를 위해서 문턱까지 갔잖아요. 지금은 북한이 아쉬운 점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문이 열려서 동맹이 되면서 경제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북한에 지금 군수 공장, 무기 만드는 공장이 그렇게 활발히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런 거 주는 대신에 북한에 필요한 식량, 가스, 뭐 석유 이런 걸 받아올 수 있고 군사 기술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미국의 중요성,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낸다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이 되면은 이제 또 훨씬 쉬워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기회 요인을 트럼프 후보는 잘 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부통령을 해왔고 가치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연장선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의 선의에 기댄 외교를 했는데 결국은 짝사랑으로 끝났다. 물컵이 반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물컵을 차버린 꼴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양보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는 길을 저는 걷고 있다고 강한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걸림돌이 되어왔던 그 역사 문제, 독도 문제를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나. 육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사 생도들이 교육을 받는 건물이 교수부 건물이 있는데, 현관이나 복도에 독립영웅관이 있어요. 그거는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 교수부 건물 앞에 5개 흉상이 있죠. 독립영웅에서. 이걸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국민적인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철거가 보류가 됐고 아직도 백지화는 안 했어요. 또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철거하려고 한 것들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잠시 보류가 된 상태인데 빨리 백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독립의 역사를 지우는 한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죠. 항일 의병이나 독립군들만큼 진짜 애국심이 투철했고 하는 분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만주벌판 그 추위에 그 부대가 있는데 총이 다 달라요. 총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군자금을 모으고 십시불건해서 한 자루 사고 또 돈 모아서 한 자루 사고, 그래서 총이 통일이 돼야 싸우기도 쉬운데 그 한 자루를 사기 위해서 굶어가면서 그리고 풍천노숙하면서 언제 독립될지도 모를지만은 그 희망 하나로 저항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강복이 된 겁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연합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독립의지는 진짜로 우리가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독립 영웅들을 자꾸 지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보수의 가치이기도 해요. 독립운동을 이어받는 것은. 그런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완전 친일을 넘어서 숭일 정책으로 가니 보수 정부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9월 26일이 고체상병이 전역하는 날이더라고요. 살아 계셨으면은 그날 전역하고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전역일을 앞두고 어머니의 애절함, 이런 슬픔, 또 분노 그런 것들이 편지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아직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경찰에서는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한테 무혐의를 부여하고 특검법 발의가 돼 있는데 2번이나 대통령이 거부하고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특검법을 발의했으니 이것을 꼭 상정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한 얘기가 뭐예요?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 지었으니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최혜병 어머니의 그 절규, 슬픔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